오늘 교육은 앱스코스트에서 제공하는 개인화 기능 활용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만 찾는 것뿐만 아니라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 자료를 관리하고 저장하는 기능에 대해 소개해 드릴 예정이오니 교육에 끝까지 집중하여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살펴볼 앱스코스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린 다음 기간별로 어떻게 접속하는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 마이 앱스코 개인 계정을 생성해서 개인 저장 공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앱스코스트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앱스코스트란 앱스코에서 제공하는 450여 종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또는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학술 저널, 매거진, 이북 등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인터페이스가 바로 앱스코스트인데요. 이 앱스코스트는 온라인 연구 플랫폼으로 양질의 데이터베이스와 검색 기능을 갖춰 연구자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앱스코스트에서는 450여 종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떤 데이터베이스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의 다양한 기관에서 가장 많이 구독하고 있고 또 앱스코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450여 종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이터베이스도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앞에 보이시는 데이터베이스는 기관 내 구독 여부에 따라서 제공 여부가 상이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관에서는 보이시는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구독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기관에서는 한 개 또는 두세 개 정도만 구독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앱스코의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인 전 주제 분야를 다루고 있는 아카데미 서치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약 10,000종 이상의 저널을 포함하고 있고요. 저널뿐만 아니라 매거진, 업계 출판물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영 경제 분야, 비즈니스 분야를 다루고 있는 비즈니스 소스라는 데이터베이스도 있고요. 간호보건 관련 분야를 다루는 시널 데이터베이스도 있습니다. 또한 미국 심리학회에서 제작하고 있는 심리학 및 정신분석학 분야의 서지 데이터베이스인 APA 피시인포라는 데이터베이스도 있고요. 교육학 분야를 다루는 에듀케이션 소스라는 데이터베이스도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앱스코 이북도 앱스코호스트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늘 함께 살펴볼 앱스코호스트란 무엇인지 또 앱스코호스트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실제 기관에서 어떻게 앱스코호스트를 접속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스코호스트는 기관 연동을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먼저 소속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을 하신 다음 상단 메뉴바에서 전자자료, 학술 DB, 이저널 등을 찾아서 접속 후 앱스코 또는 데이터베이스 명을 검색하시고 검색 결과에 나타난 로고명을 클릭하시면 접속이 완료됩니다. 보이시는 이 인터페이스가 바로 앱스코 호스트입니다. 실제 화면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스코호스트 인터페이스는 올해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아마 작년에 이용해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새롭게 바뀐 인터페이스를 알아보실 것 같은데요. 작년보다 올해 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변경이 되면서 조금 더 깔끔하고 최적화된 UI로 한 단계 진화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중앙에 기본 검색창이 제공되고요. 기본 검색창 우측 상단에는 상세 검색으로 이동할 수 있는 도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왼쪽에는 마이 페이지 개인 저장 공간과 검색 탐색 도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늘 교육은 마이 페이지를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기에 앞서 기본적인 검색을 수행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소셜미디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검색을 수행하신 다음 아래 쭉 보시면 키워드와 정확하게 매칭되는 부분이 제목에서는 노란색으로 표기가 되고요. 아래 상세 정보에서는 초록과 주제에서는 볼드체로 표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정보, 제목, 저자, 출판사, 그리고 초록, 주제어 등은 이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조금 더 상세한 정보는 제목을 클릭하여 접속하시면 상세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문서 유형, 저자 제공 키워드, 저자 소속 기관, ISN, DOI 등과 같은 더 다양한 상세한 정보는 제목을 클릭하여 접속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우선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정보를 찾은 다음에 내가 저장하거나 반출하거나 인용하기는 기능을 사용하실 텐데요. 검색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불리언 연산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불리언 연산자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불리언 연산자는 and, or, not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불리한 연산자를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검색 결과를 놀릴 수도 반대로 좁힐 수도 있는데요. 먼저 and는 검색 범위를 좁히는 방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림의 가운데 교집합 부분만 검색되는 연산자가 and 연산자입니다. 예를 들어 간호사 and 우울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간호사와 우울이라는 키워드가 모두 포함된 검색 결과를 볼 수 있는 연산자입니다. 5월 연산자는 AND와 반대로 검색 범위를 넓히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2가지 이상의 키워드들 중 최소 1개라도 포함된 결과를 나타내주는 연산자입니다. 따라서 AND 연산자는 검색 결과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키워드를 나열할 때 많이 사용하고요. 5월 연산자는 동의어나 유의어 등을 함께 검색하고 싶을 때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라는 키워드를 검색할 때 어떤 사람은 소셜미디어, 또 어떤 사람은 SNS, 또 어떤 사람은 소셜 네트워킹이라고 이렇게 저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동의어, 유의어 등을 5월 연산자를 사용하여 나열한 다음 검색을 하면은 이 3가지 키워드들 중 1개라도 포함된 검색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난 연산자는 AND와 같이 검색 범위를 좁히는 방법이지만 약간은 다릅니다. 2개의 검색어 중 1개는 포함되지만 1개는 제외된 결과를 나타내는데요.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 not 유튜브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소셜미디어가 포함되어 있는 검색 결과에서 유튜브가 포함된 검색 결과는 제외하고 보여지게 됩니다. 그럼 실제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실습을 위해서 3가지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였는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선택한 데이터베이스에 따라서 저와 함께 보여지는 이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 건수가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셜미디어라고 하나의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36,000건 정도의 검색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만약 나는 소셜미디어와 우울에 관련된 결과들을 살펴보고 싶다 하실 때는 소셜미디어 앤드 디프레션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2개의 키워드가 모두 포함된 검색 결과만 나타나게 되며 보시는 것처럼 5,000건 정도로 검색 범위가 좁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검색 결과를 살펴보시면 소셜미디어 디프레션 소셜미디어 이 2개의 키워드가 모두 포함된 검색 결과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소셜미디어 or SNS or 소셜 네트워킹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키워드에 동의어나 유의어 등이 있다면 이렇게 5월 연산자를 사용해서 검색을 실시한다면 검색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앞서 소셜미디어라고만 검색했을 때는 36,000건 정도가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동의어, 유의어 등을 나열해서 검색한 결과 39,000건 정도로 검색 범위가 확장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낮 연산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셜미디어 낮 유튜브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면 사실 소셜미디어에는 다양한 채널들이 있는데요. 그중 유튜브라는 채널을 연구한 결과들은 제외하고 보여지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셜미디어 트위터, 소셜미디어 페이크 뉴스, 소셜미디어 커머스, 소셜미디어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가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유튜브가 포함되지 않은 결과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and or나 불리한 연산제를 사용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검색 범위를 넓히거나 좁히거나 하면서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 또는 Q&A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 없으실까요? 그럼 본격적으로 검색까지 실시했다면 마이앱스코 개인 계정을 생성해서 나만의 폴더를 만들고 저장하고 반출하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앱스코는 개인화 기능을 제공하는 개인 계정 생성 메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마이앱스코로 무료로 가입이 가능하고 마이앱스코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앱스코스트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시면 검색 기록 연구 저장, 검색 결과 추가, 알림 생성, 한 번에 최대 25,000개의 기록을 내보내기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실제 화면을 통해 보여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앱스코스트 인터페이스 우측 상단에 있는 마이 앱스코를 클릭하시고 계정 생성을 누르신 다음 간략하게 이름,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만 입력하시면 계정 생성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계정을 생성한 후 앱스코스트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실 때마다 로그인을 해주시면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만들어 놓은 계정으로 한번 로그인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하면 내가 로그인한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앞서 앱스코스트는 기관 연동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기관 연동은 앱스코 호스트를 기관 소속 이용자로 인식한 다음 사용할 수 있도록 연동하는 기능이고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마이 앱스코는 인터페이스 내에서 계정을 생성한 다음 이 마이 페이지 기능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로그인을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이 앱스코 개인 계정 생성이 완료되었고 로그인까지 완료했다. 그럼 개인화 기능 등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 앱스코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면 앱스코스트 인터페이스의 왼쪽에 보이시는 마이 페이지 메뉴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화면을 통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색을 실시하고 검색 결과를 살펴보면서 이 검색 결과는 내가 한 번 더 살펴보면서 내 과제 또는 연구에 사용하고 싶다 하실 때 사실 원문을 다운로드 받아서 개별 PC에 저장해서 관리하실 텐데요. 그러실 필요 없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책갈피 아이콘을 누르시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얀색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파란색으로 변경이 되면서 북마크됨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저장한 항목들은
마이페이지 북마크됨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방금 제가 저장한 항목들이 마이페이지 북마크됨에서 확인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이 항목을 삭제하고 싶다 하실 때는 이렇게 다시 북마크 아이콘을 누르시면 삭제가 되고요. 이 제목을 클릭하시면 검색 결과에서 보셨던 상세 페이지와 동일한 상세 페이지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북마크 항목 이용해 주시면은 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내가 지속적으로 참고하고 싶은 정보원을 북마크됨에 저장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음으로 점 3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인용, 프로젝트 추가, 공유, 다운로드 도구들이 나타납니다. 프로젝트 추가 같은 경우는 나만의 폴더를 만들어서 항목들을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 나는 여러 가지 과목을 수강하고 있거나 여러 가지 주제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과제, 이 연구 제목에 대해, 이 연구 주제에 대해서 검색을 수행하였고, 또 내일은 다른 주제에 대해서 검색을 수행할 때 그 검색 결과들을 사실 개별 폴더, 개별 PC, 오프라인 PC에 저장하는 것은 상당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장하지 않고 앱스코스트에서 마이 앱스코 개인 계정 생성 후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새 프로젝트를 눌러서 예를 들어 사회학이라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프로젝트 이름을 만들어 주신 다음 만들기를 누르면은 이 항목에 이 프로젝트의 항목이 추가되고 이렇게 생성한 프로젝트는 마이페이지 프로젝트에 보시면은 사회학 폴더가 만들어지고요. 여기에 저장된 항목들이 나타납니다. 저장한 항목을 삭제하고 싶으실 때는 점 3개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삭제를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폴더도 마찬가지로 삭제를 점 3개 아이콘을 누르시면 삭제 또는 편집이 가능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 또는 Q&A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수행하시면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불리한 연산자도 사용하고 또 오늘 또는 엊그제 검색했던 결과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싶을 때도 마이앱스코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검색을 수행하였다면 마이페이지 최근 활동에 들어가면 내가 언제 어떤 키워드로 어떤 검색을 수행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근 활동에 내가 검색했던 키워드, 나타난 결과, 검색했던 시간까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또 적용했던 필터들까지도 확인이 가능하고 이 검색에 대해서 북마크 저장도 가능하고 또 편집도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중 선택하시면은 이 검색을 결합할 수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and or not 연산자를 사용해서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소셜미디어 말고 이렇게 멘탈헬스라는 검색을 수행하였고 검색 결과가 나타나였고 여기서 나는 자료 유형을 학술 저널로 선택하고 또는 연도를 최근 5년으로 제한하면서 결과를 살펴보았다는 가정하에 최근 활동으로 들어가서 이 멘탈 헬스와 소셜 미디어라는 두 개의 검색 결과를 AND로 한번 결합을 해서 검색을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 두 개의 검색 결과를 클릭하고 AND 결합을 하니까 이렇게 상단의 검색창에 결합된 검색식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고요. 검색을 누르면 두 가지 키워드가 AND 연산자로 결합된 검색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조금 더 복잡한 검색식을 사용하였을 때 검색 결과를 확인하고 싶다. 내가 이 결과를 어떤 검색에서 확인했었지? 라고 궁금하실 때는 이 최근 활동 기록들을 확인해 보시면서 검색 결과
또 시간, 키워드 확인하시고 또 이 제목을 클릭하시면은 동일한 검색 결과 화면으로도 이동이 되니까요. 내가 최근에 검색했던 기록들 확인이 필요할 때 마이 페이지 최근 활동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알림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알림은 이 검색 기록에 대한 알림과 전월 알림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검색 알림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 검색 키워드 또는 검색식에 대해서 검색을 수행한 다음 39,000건 정도의 검색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여기서 매일매일 새로운 업데이트 결과 사항이 있을 텐데요. 그 업데이트 사항을 알림으로 받아볼 수 있는 기능이 검색 알림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검색 결과 우측 상단에 있는 점세개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알림 생성을 누르신 다음 알림 이름, 발행 주기, 매일, 매주, 매달 중 선택해 주신 다음 알림을 받고자 하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시고 알림 생성을 누르시면 알림이 생성이 되고 이렇게 생성한 알림의 발행 주기에 따라서 메일로 새로운 업데이트 사항을 알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한 알림은 마이 페이지 알림의 검색 알림 탭에서 관리가 가능하며 필요 없으실 경우에는 삭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전월 알림은 무엇일까요? 이 앱스코호스트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전월에 대한 검색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우측에 있는 검색 탐색 도구에 발행물 권한을 클릭하시면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월 검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소스라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하버드 비즈니스라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는 저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아래에 저널명들이 쭉 나타나고요. 보시는 것처럼 원문을 PDF로만 제공하는지, PDF 또는 HTML로 제공하는지, 또는 색인만 제공되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클릭하시면 저널에 대한 상세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월에 대한 설명, ISSN, DOI, URL까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발행 주기도 확인이 가능하고 연도별로 전체 호 기사들도 선택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나는 키워드가 아닌 전월에 대한 정보 확인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검색 탐색 도구의 발행물 권한에서 전월 검색을 이용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 저널에 대해서 새로운 발행 호우가 있을 때 알림을 받아보고 싶다 하실 때는 이 저널명 옆에 있는 점세개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알림 생성을 누르시고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신 다음 알림 생성을 눌러주시면은 이 저널에 대한 새로운 업데이트 권고가 있을 때 메일로 알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한 알림은 마이페이지 저널 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또 관리도 가능합니다. 네, 여기까지 마이 앱스코 개인 계정 생성 후 마이페이지 이용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았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 또는 Q&A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없으시다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출, 메타데이터와 인용 반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메타데이터 반출 실제 화면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키워드 검색 화면에서 검색 결과 우측 상단에 있는 점 3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원문뿐만 아니라 메타데이터도 다운로드가 가능한데요. 메타데이터는 PDF, 워드, CSV, XML과 같은 다양한 형식으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PDF로 다운로드를 할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다운로드된 파일을 열어보면 내가 저장한 항목에 대한 상세 정보, 메타데이터가 포함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타데이터 다운로드와 함께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반칠, 인용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인용은 보시는 것처럼 참고문헌 스타일 복사와 인용 정보 내보내기 두 가지 기능으로 반출이 가능한데요. 먼저 참고문헌 스타일 복사는 내가 원하는 다양한 참고문헌 스타일을 선택해서 그 스타일에 맞게 변형된 텍스트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용 정보 내보내기는 엔드노트나 랩워크스와 같은 서지 관리 도구 형식으로 반출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실제 화면을 통해 보여드리면 점 3개 아이콘에서 인용을 누르신 다음 내가 원하는 스타일, APA, MLA, 시카고, 하버드, 밴쿠버 등 원하는 스타일로 선택을 하면 이 스타일에 맞게 텍스트가 변형이 되고 변형된 텍스트를 복사하시고 붙여넣기 하시면 손쉽게 참고문헌 작성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용정보 내보내기 탭에서는 엔드노트나 랩워크스와 같이 서지 관리 도구 형식으로도 참고문헌 인용 반출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개별적으로 다운로드 인용 반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오늘 교육은 마이페이지 프로젝트와 북마크댐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럼 여기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마이페이지 프로젝트 북마크댐에서는 다운로드나 반출은 안 되나? 라는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북마크램에 저장한 항목에 대해서도 전체 반출이 가능합니다. 실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부터 살펴보면 예를 들어 이렇게 하나밖에 저장이 안 되어 있네요. 테스트라는 프로젝트에 내가 저장한 4개의 항목을 전체 선택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서지관리 도구 형식으로 반출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해 주실 부분은 다양한 참고문헌 스타일로 반출은 개별 항목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이 프로젝트에서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반출하실 때에는 이렇게 서지관리 도구 형식으로만 반출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다운로드도 메타데이터만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PDF, 워드, XML과 같이 다양한 형식으로 메타데이터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북마크댐도 동일합니다. 북마크댐에 저장되어 있는 항목을 전체 선택하거나 또는 다주 선택하여 서지관리 도구 형식으로 반출하거나 메타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참고문헌 작성을 위해서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인용 스타일을 선택해서 반출하는 것은 조금 번거로울 수 있는데요. 한 페이지에서 다중 선택하시면은 여기에서는 참고문헌 스타일을 여러 개 항목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항목 최대 50개까지 선택하신 다음 50개 항목에 대해서 원하는 스타일로 선택하여 텍스트를 복사하시고 붙여넣기 하시면 50개 항목에 대한 전체 참고문헌 반출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